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 11월 6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수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기온이 좀 내려갔어요.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게 되면 나이 드신 어른들은 감기 많이 걸리십니다.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일 7일 오전 10시에 특별 담화를 말씀하십니다. 현 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 퇴진 그 집회, 그 당원들이 하는 집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번 주 주말에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뭐 명태균이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외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됐어요. 투표가 시작되면 미국은 뭐 우리나라 같이 그날 투표 끝나고 그날 뭐 개표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 결과 나오는 또는 그날 나오는 그런 형식이 안 됩니다. 워낙 나라가 크니까요. 그래서 오늘 투표가 시작되면 대개의 경우에는 한 열흘 정도 정확히 한 달을 보면 개표 끝나서 확실하게 대통령 당락이 결정되는 게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10일. 그 안에 뭐 어디가 우세했고 어디가 뭐했니 이런 많은 보도는 나오지만 결과는 한 10일 정도 간다. 개표 끝내려면. 미국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이기 때문에 투표가 끝나면 거의 윤곽은 나오는데 지금같이 아주 막상막하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아주 막상막하라고 합니다. 뭐 심지어 뭐 50대 50이라고 그러는데 50대 50이라면 그런 결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거인단 뽑은 사람들 한두 명 차이에 당락이 결정된다. 그렇게 본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세계의 각국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말도 없습니다. 특히 거대 야당을 가진 민주당에서는 더욱더 관심 밖으로 봅니다. 그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그냥 끌어내리게 그쪽이면 막 물고 늘어집니다. 이것은 한국 정치 거대 야당으로선
국민들 눈살만 찌푸리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미국 대선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뭐 그 해리스 여자 민주당 후보 여성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당선되는 건가 나타나는 건가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조금 해리스가 좀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외국 언론들도 있고 또 트럼프가 좀 더 앞섰다 이렇게 하는 그런 외국 언론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막상막하다.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개표가 끝나봐야 최종 끝나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외신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에서 지금 현재 거기 파병 나갔잖아요. 근데 보도에 보면 먼저는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가 파병될 거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어제 보도를 제가 보니까 15,000명 정도 파병을 한다. 15,000명 정도가 파병한다. 러시아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파병된 북한 일개 중대정도 소대 정도 되는가요? 40명 정도가 한 명 빼고 전멸했다. 그런 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북한이 자랑하는 장사포를 뭐 600km 정도 가는 장사포를 갖다가 지금 현재 북한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보급하려고 한다. 각 부대에다가요. 그 정도 되면 우리나라는 전역이 해당돼요. 핵이고 미사일이고 이걸 떠나서 장사진 포만 가져도 우리나라 전 지역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참 신경 안 쓸 수 없는 문제죠. 그리고 북한에는 지금 현재 그 경의선 동해안에 철도가 있던 거 다 때려 부시고 비무장지대인데 북한 쪽에 때려 부시고 또 여기 지금 현재 개성으로 가는 그 열차 있잖아요. 거기에 그 때려 부셨잖아요. 그 때려 부셨는데 그 때려 부신 그 지역을 갖다가 뭐 이게 토성으로 성벽을 쌓고 성벽 그 안에는 해저를 팠다. 해저. 그러니까 이 개천을 판 거죠. 개천. 어디 물을 집어넣고 뭐 깊이가 한 4m 되고 넓이가 뭐 10몇 미터 뭐 넓이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해저. 우리나라는 옛날 왕조 시대도 없었어요. 왕궁이 있으면 그냥 왕궁이 있었잖아요. 그 왕궁에 담이 있었고. 근데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 그 오사카에 가면 그 오사카에 도이토미시 그 성이 있잖아요. 그 성에 가면 여러분 보셨죠? 일본에 그 지금 왕이 있는데도 보면 해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저가. 그 넓게 이렇게 파가지고 다 물을 집어넣고 그 다리를 놓고 이렇게 그 다리에 끄는 거죠. 그러니까 외침을 좀 막기 위해서 한 거, 옛날에서 한 거죠. 일본에 갔으면 아마 여러분들 관광하시는 분들 봤던데 그런 식을 북한이
그 철도 폭파시킨데 거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성벽을 쌓고 해절 만들고 또 철조망 치고 또 지뢰반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쪽에 한 거 봐서는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남한으로 자꾸 탈북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물론 한국에서 북한으로 간다 하더라도 해당되겠지만 우리 한국은 여지껏 외국을 침범해온 적이 없잖아요. 6.25 사변도 북한이 쳐내라는 거지 우리나라가 쳐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뭐 전교조 때는 뭐 학생들한테 뭐 미국하고 북침을 했다 뭐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 당시는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노발대발해서 학교도 전화하고 그랬었는데요. 우리 아이들 때도 그렇게 그 시민단체 그 선생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또는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골라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그 사람들 그 견교조 시대에 아주 극성을 부릴 때 그때 교육받은 사람들이 지금 한 50대 내외는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애들이 지금 현재 이북을 갖다가 좋게 이북을 두둔하고 이북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많지 않습니까? 뭐 이북은 동포다, 동족이다. 뭐 총불을 겨누고 있는데 무슨 동족입니까? 동족이 적이지 적. 하여튼 이렇게 소식을 드리고요. 오늘 가장 그 언론에 많이 나온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내일 7일 10시에 한다. 담화를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기자들하고 무제한 그 질문을 받는 답변을 하는 질문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아주 프리토킹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국내 전반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질문 답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 뭐 기자회견 같은 거 그런 거 해서 국민들한테 세세히 모든 걸 이렇게 알리는 거 좋지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용산 그 대통령실에서 특별 담화를 하기 전에 오늘 한동훈 그 대표가 그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중진들하고 회담을 한다, 회의를 한다, 중진 회의를 한다 이렇게 소집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여러분들 참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오후 1시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여서 한동훈 대표 퇴진 집회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민 우리 그 당원들이 그 보수 당원들이 이게 집회하는 일에 아주 많이들 모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것이 뭐 전국에 가서 하겠다. 뭐 대구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뭐 대전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지방에도 가서 한다 그러는데요. 참 제가 볼 때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아주 참 이거 웃기지도 않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당원들이 당대표 퇴진 운동을 집회를 대대적으로 한다. 당대표는 지금도 용산 대통령실에다 대고
그 요구라고 있죠. 요구라고 하는데 뭐그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시민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를 지명은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한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뭐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요 참 이런 당대표 참 보기 힘들어요. 지난번에 이준석이가 당대표 돼가지고 국민의 당을 갖다가 크게 그냥 흔들어 놓고 용산 대통령실만 그냥 이렇게 갈구고 흔들고 공격하고 하더니 아니 그 다음에 다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왔던 한동훈 대표가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후배였고 가장 오른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런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당선돼 가지고는 이재명과에 대해서 또는 야당에 대해서 있는 문제거리가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근데 자기 집안에 있는 그 가장한테 대통령한테 그냥 이렇게 흔들고 물고 그래요. 한동훈 대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김종혁이라든지 김경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측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교조 시대 때 교육을 받은 그런 세대입니다. 조금 생각하는 게 일반인 우리 그 시민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잘해요. 저희 아들들 대학 다니고 그쪽에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고 거의 같은 그때 그 시대입니다. 전교조가 전국적으로 좀 아주 극성을 부린 시절 그때 학교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생각하는 게 삐뚤어졌다 그런 부분이 많이 느끼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하튼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이거는 당을 망치고 그리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일입니다. 이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가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또는 어떤 문제거리가 있어서 할 때는 비공개로 물밑에서 협약합니다. 이게 여당 일적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자의 다른 대통령들도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물밑으로 합니다. 근데 이렇게 협상 이렇게 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의 정치하는 스타일은 언론에다 던져놓습니다. 완전 이쪽에는 협상이고 협의고 하기 전에 요구 안 하고 대통령한테 하고는 얘기를 언론에다 던져놓습니다. 이거는 정말 갓댐입니다. 갓댐. 우리나라 정치원은 정치의 생리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절대로 그는 옳은 처사가 아닙니다. 그는 당원들이 절대로 당대표를 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원들이 그걸 좋게 보겠습니까?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일부. 그저 윤석열 대통령 싫고 어떤 사유든지 해서 싫은 불의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아버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 중에서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 주변의 측근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 이런 세력들하고 야측에 있던 사람들, 뭐 당원 뭐 증명서 내놓고 댕기는 거 아니니까 야측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지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큰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 후보를 나온다든가 만약에 가게 되면 당원들이 주 투표하고 당원을 됩니다. 그걸 갖다가 뭐 완전히 갖다가 그 당원을 개정을 해가지고 뭐 일반 시민 투표로 하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원의 그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땐 당원들이 주가 됩니다. 그 당원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뭐 방법을 잘했든지 운이 좋아서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때 당원들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당원들이 20, 30%만 빠져나간다. 반대고 지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요. 야당에서 펴올 거 없다니까요. 지금 야당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게 되면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 야당한테 대통령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표가 없지 않습니다. 야당에서 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아주 기수고 와야 그저 2, 3%, 5% 그것도 많은 거예요. 안 옵니다. 그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뭐 정치에 대해서 초보가 돼서 그런지 모르는데요. 절대로 당원들을 잃어서는 당에 소속된 후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후보가 돼서 당선되기도 어렵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그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대단히 아주 많은 그 당원들이 모여서 뭐 집회를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상 이게 옳은 일은 않지만요. 당원들이 왜 그렇게 하게끔 됐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금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명태균 문제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라든지 문제가 법적으로 그렇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거는 야당이 주장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야당은 뭐 전자부터 안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야당 그랬잖아요. 뭐 생각이 짧고 무슨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 갖고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야당은 야당 측에서 보는 눈으로 야당의 이득을 위해서는 옳은 것도 아니라고 막 뒤집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야당의 그 습성 아닙니까? 전에부터 뭐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서 아주 최고조로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1심 선고가 나오겠다 그렇습니다. 선고가. 그래서 그 선고를 갖다가 좀 어떻게 유연하게 유예 좀 하고 그걸 좀 잘 좀 자기한테 좀 이득되게끔 하려는 거 보이지 않는 사법부에 대한 압력입니다. 협박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뭐 당원들이 예상외로 모이질 않았습니다. 그 모이지 않은 사람들의 그 내용이 뭡니까? 민주당에 이렇게 모일 것을 생각을 했는데 뭐 10만이 모인다 생각했는데 10,000명도 안 되게 모였다. 그리고 안 모인 이유가 사실상
그 야당에 있는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도 지금 그 집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재명 그 재판 그 선고 재판 그거를 위해서 방탄을 위해서 그걸 갖다 방지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정치다. 그런 정치 집회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동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근사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근사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모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매주 토요일 날 그렇게 집회를 한다고 처음에 집회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꼴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서 못하고 대전에서 한다 그러다가 대전에 또 안 되고 서울에서 이번에 9일 날 노조가 집회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부 집회라는데요. 아니 노조는 정치행위 못하게끔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퇴진한다. 그 집회 온다고 그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자기네들은 쪽팔려서 집회가 안 되니까 거기 오고 연대 장외 집회를 한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9일 날 그 노조 같이 한다. 그렇게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정치 부분요.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좁쌀 정치예요. 정말 속아지 없는 정치예요. 그저 소모전이고요. 정쟁만 일삼고 국민들을 생각지 않는 막가파 정치 아닙니까? 이것이 막가파죠. 그 막가파라는 얘기가 고인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들어오고 대화하다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막가자는 얘기 아니냐. 여하튼지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 판단은 나 대통령 그분 내가 역대 내가 대통령들은 다 그래도 뵙고 사진도 찍고 청와대 들어가서 식사도 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온 게 아니고 단체로 그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직접 이렇게 뵙거나 차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물론 용산 대통령실에는 전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잘 알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는 게 아니라 잘 하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언론이 좌파로 이렇게 기울어 가지고 제대로 보도가 안 돼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방산 원자력 술취한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엊그저께도 또 원자력 또 외국에다 수출하게 돼서 MOU 체결한다는 게 또 외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또 한국에 지금 현재 그 선박 지금 현재 배를 만드는 일 가지고 지금 호주인가요? 14조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각축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한국이 우세하다 이렇게 외신의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그 수출이죠. 만약 그거를 우리나라 수주가 한다면 세계에 한국이 선박도 배를 짓는 일, 조선업도 한국이
제일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요 국력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국력입니다. 그게 국력. 만약에 이것이 전 정부였던 문재인 대통령 시대 같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뭐 원자력이 탈원전해서 뭐 그때는 뭐 원자력 발전소가 외국에서 한 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일찍에 이렇게 많은 그 뭐 선박이다 뭐 방산 뭐 비행기라든지 장갑차라든지 포탄 같은 거 수출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있어도 못했겠죠. 뭐 북한의 김정은이 눈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조시로 계속 나가고 어제 방송도 했습니다만 4대 개혁 그것만 확실하게 맞는데만 그러려면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 그런 세계에 앞서가는 나라로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는 대로 잘해야 되는데요. 야당도 흔들고 모르는데 자당에 있는 대표라는 사람이 그것도 20년직이 잘 안 되는 사람이 흘뜬다. 하하하 참 나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번 기회에 만약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만약에 건의의 말씀을 드린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에 거기 그 홍보 저 비서관 있잖아요. 홍보 쪽에 좀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일을 그 즉시 좀 홍보를 하고 그리고 야당에서 그 뭐 명태균이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선을 잃었고 후는 잃고 해가지고 거기서 빨리빨리 용산 대실에서 즉시 대항을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즉시 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에 뭐 대변인실도 있고 당에도 거기 홍보팀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당은 당 대표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계속 갈구고 있는데 당 뭐 체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당에 있는 그 당원들은 아니 당직자들 또 뭐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요 한동훈 대표 있을 적에 공천을 받고 선거를 치러서 당선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에 대해서 소신 없이 눈치만 보는 그런 당직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최악입니다. 대통령을 잘 지켜서 대통령은 잘 끝내도 우리는 그걸 만족입니다. 지금 당에서 저렇게 하는 거 가슴 아프고 속 터지지만 안 되는 건 버려버려야죠. 버려버려야죠. 그러나 대통령만 지켜서 대통령이 임기까지 이 나라를 잘 경영을 하고 잘 끌고 나가서 보다 이 나라가 좀 세계 속에 앞장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거 하나만 봅니다. 다음에는 그때 꼬락지를 봐야죠. 지금같이 당에서 한다면 그 당을 뭘 지지합니까? 당에 그렇게 하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19%대라고 그러는데요. 전 19%라는 걸 믿지도 않지만요. 그 19% 이하가 되고 뭐가 돼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으로 5년을 딱 줬는데요. 누가 뭘 어떻게 할 거 탄핵을 걸 겁니까? 이게 탄핵 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더군다나 대법원에 뭐 6명이 지금 현재 대법원 판관 재판관들이 대법원에서 거기서 대법원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지금 세 사람을 추천을 지금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정치권이 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이 나라 망치는 거는 뭐 기업인들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망치는 게 아니고 입법기관이라는 국회가 망치는 겁니다. 국회를 빨리 개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항상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빨리빨리 처리할 거는요. 법배 사법부에서 하는 일이 너무 늑장을 부려요. 너무 시간이 걸려요.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는지 몰라요. 뭐 선거법 위반에 걸린 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이도 그렇고 뭐 문재인이도 그렇고 김혜경이도 그렇고 뭐 김정수 씨도 그렇고 아니 왜 사법부가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재명이 전에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있었던 그 대법원의 사건 있는 거 같은 거 그거 언제 건 사건입니까 그게? 그거 권순일 대법관 뭐 50억이 뭐 클럽이고 그 사건이잖아요. 난 도대체가요 이런 일을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그런 일은 제깍 처리할 줄 우리 국민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당은 뭐 여론조사 해도 뭐 무조건 다 뭐 X 하겠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보수 우파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이 그런 걸 왜 처리하느냐 일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잘합니다. 근데 단지 사법부에 있는 이런 문제 일어나는 문제를 제깍 처리해라. 물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그래서 잘할 줄 알고 했죠. 한동훈이가 총대 메고 했어야 되는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때 뭐 했습니까? 뭐 책이나 읽었지. 그때 뭐 법적으로 처리한 거 뭐 하나 있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람 한동훈이 뭐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람 갖다 검찰총장 해놓고도 법을 자르고 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 지금 현재 뭐라고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못하잖아요. 뭐 상권 분립이다 못하요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을 갖다 세웠으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뭐 없는 걸 있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받고 검찰 소환해서 조사받고 그런 건 빨리빨리 처리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거기서 하세월 하면서 그냥 뭐 내가 여기서 내 손에다 피 묻힐 일이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런 걸 느끼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처리했어야 됩니다. 그걸 처리하는 거 미적거리다가 지금 현재 당에 있는 당원들 정말 집토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유 나도 모르겠다 그냥 당대표는 뭐 맨날 갈구기 나오고 뭐고 하고 대통령은 무슨 처리하는 거 보면 그냥 미적거리고 그냥 우유부단한 것 같고 말이지 왜 법조 처리를 왜 빨리빨리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발 뒤로 딱 물러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시겠죠? 뭐 거기도 대통령실에도 뭐 비서관들이라든지 뭐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못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답답합니다. 저는 보수 우파 쪽에 있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정말 앞들이 정말 저렇게 못할까들 저렇게 생각이 짧을까 아니 왜 저렇게 생각할까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야당이야 내버려 두고요. 뭐 야당이냐 뭐 조작해서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대통령이 내일 10시에 특별 담화를 하고 무제한 기자 간담회를 한다. 기자들의 질문 답변을 한다. 그리고 오늘 1시에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단히 한동훈 대표 퇴진 집회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뭐 주말에는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장외 집회를 한다. 그것이 얼마나 이 나라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 이게 소모전입니다. 다 정쟁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사실 하나 필요치도 않은 얘기죠. 그게. 하여튼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지셨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하셔야죠. 뭐 그쪽에서 하는 거는 시간이 가면 해결되고 끝장나갔죠.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곤종왕TV의 곤종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